제가 대학에 근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연구실 책상 옆에 작은 족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십수년 전 단양의 어느 절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온 것입니다. 크지도 않았고 값비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에 들어 연구실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고려시대 나홍선사의 시 한 구절이 적힌 족자는 오랫동안 제 곁에 있었지만 특별한 의미를 두고 바라본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 그 글을 읽으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연구실을 정리할 때도 그 족자만은 버리지 않고 많은 책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져왔습니다. 오래전부터 품어온 작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족자와 고향에서 함께할 책들을 곁에 두고 조용히 머물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텃밭 한쪽에는 채소를 심고 남은 공간에는 야자 매트를 깔았습니다. 벤치와 파라솔을 놓고 울퉁불퉁했던 마당에는 시멘트를 발라 어느 정도 평지를 만든 뒤 인조잔디를 입혔습니다. 방 안에는 책들을 가지런히 꽂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자 그곳은 쉬는 공간이기보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공간이 되어 갔습니다.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멈춰서서 생각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마루에 놓인 작은 탁자에 앉아 항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 배 한 척이 방파제를 돌아 천천히 바다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시선을 돌리자 벽에 걸린 작은 족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다 한 곳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두 글자였습니다. 탐욕.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그 족자를 사서 연구실에 걸어두었을 때 저는 그 글자를 탐욕이 아니라 비욕으로 읽었습니다. 한문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 뜻을 짐작해 보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욕심일까? 적게 가지며 살고 싶은 마음일까? 아니면 가난에서 비롯된 욕심일까? 정확한 의미는 몰랐지만 그 뜻을 헤아리는 일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 연구실의 중국어과 선생님이 제 방에 들렀기에 족자에 써진 단어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는 족자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탐욕으로 보입니다. 비욕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획이 하나 더 있어서 탐욕인 것 같습니다. 순간 조금 놀랐습니다. 그분이 말보다는 제가 상상하던 의미와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아주 작은 획 하나였습니다. 그분이 가신 뒤 다시 족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작은 획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조금 허탈했습니다. 그럼에도 글자를 잘못 읽어 엉뚱한 상상의 나래를 폈던 시간들이 무익하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글자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었는데도 제 마음은 오히려 그 작은 획 하나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가난과 탐하는 것. 그 작은 획 하나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일상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족함이었을 뿐인데 아주 작은 마음 하나가 어느새 탐욕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한 일이지만 제가 비욕이라고 읽었던 말도 고전에서는 궁핍에서 비롯된 욕망을 뜻하기도 한다더군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비록 글자는 잘못 읽었지만 그 오해 덕분에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사람은 정답보다 질문을 오래 품을 때가 있습니다. 정답은 머리에 남지만 질문은 마음에 남습니다. 그 족자는 세월이 흐를수록 글자가 아니라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한 존재였습니다. 부족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집을 원하고 조금 더 많은 돈을 바라며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욕심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조금만 더가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부족함은 탐욕으로 바뀌는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만족은 이미 가진 것 가운데 고마운 것을 하나씩 발견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만족은 많이 가진 사람보다 많이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잘 아는 선배 한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재산이 얼마나 있으면 좋을 것 같냐?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보다 10%좀 적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신은 원하는 목표액보다 10%더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서로 생각이 다른가 보다 했습니다. 지금도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지금 가진 것 안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그것은 욕심의 크기보다 삶의 방향이 다른 것일 뿐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이루려 애썼습니다. 그 시간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기에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월이 흐르면서 채우는 일보다 덜어내는 일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을 가질지를 고민했다면 지금은 무엇을 내려놓을지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한때는 내 것이라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모두 잠시 내 손을 거쳐간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많은 것을 남기고 가는 사람보다 많은 것을 내려놓고 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끝에 사람의 삶도 족자의 글자와 닮아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세월이 흐른 뒤에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어느 날부터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고 그때는 미처 몰랐던 것들이 뒤늦게 삶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는 일이 아니라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예전보다 마음이 자주 멈춥니다. 항구를 바라보다가도 멈추고 책장을 넘기다가도 멈춥니다. 계절이 바뀌는 텃밭을 바라보다가도 문득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풍경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어쩌면 행복도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한 날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 하루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더 많이 채워졌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만하면 괜찮다 하고 말할 수 있는 마음. 돌이켜보면 잃은 것도 있었고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제 곁에 남아있는 것은 의외로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을 오래 지탱해 주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작은 족자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글자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제 마음에 또 하나의 작은 획이 더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용히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돌아보면 끝내 내려놓지 못한 욕심 하나가 있습니다.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아니라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며 살고 싶은 욕심입니다. 어쩌면 욕심 없이 살고 싶다는 그 마음조차 또 하나의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수복수의 박은복이었습니다.